앞으로 만약 1000mm 이상 극한 폭우가 내린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전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광주엔 하루 만에 400mm 넘는 비가 왔고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 침수와 지하철역 침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곡성에서 수업 끝내고 광주로 돌아오는데 평소 1시간 거리가 무려 3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침수되어 차들이 멈춰 서 있었고 우회도로마저 곳곳이 물에 잠겼었는데요. 이제 시간당 200에서 300mm 같은 극한 강우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 이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30년 전 배수시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50에서 60mm 비를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근데 지금은 80에서 100mm, 앞으로 200에서 300mm까지 더 이상 올 수 있는데 낡은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둘째, 과거 분절된 관리체계 잔재입니다. 2018년 물 관리 일어나 전까진 때문 국토부, 하천은 다른 기관, 도시 배수는 지자체가 따로 관리했어요. 2020년 섬진강 홍수 때 이 분절 문제가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죠. 지금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리하지만 실시간 전국 조율은 아직 부족합니다. 셋째, 통합 예측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수자원공사의 디지털 가람 플러스가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지역을 초정밀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데까진 못 미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았을까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워터스퀘어는 평소에는 농구장과 공원이지만 비가 오면 3단계로 물을 받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얕은 분지 2개와 깊은 메인 분지가 순차적으로 작동해서 도시 침수를 방지합니다. 일본 도쿄는 2조 3천억 원을 들여 지하 50m에 67만 톤 저장 가능한 방수로를 만들었고 200년 폭우도 막아냈죠. 중국은 스펀지시티로 85%의 빗물 통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 기반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디지털 가람 플러스가 25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안하는 7단계 전국 방어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기반으로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AI 뇌로 연결합니다. 위성, 레이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8시간 전 동네별 강우를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 2일 후 오후 2시 시간당 200mm 강우 확률 87%처럼 동네별 시간별로 정밀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가람 플러스가 AI 예측을 하지만 동네 단위의 초정밀 예측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제안합니다. 단계적 데이터 확충으로 2028년까지 전국 500개 이상의 고해상도 레이더와 1만 개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품질을 높입니다. AI 학습 강화로 ETRI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별 기후 데이터를 10년치로 확보하고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해 예측 정확도를 80도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2030년까지 국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연산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2030년까지 ETRI와 수자원공사의 AI 기술로 초정밀 예측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역, 대형마트 지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을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해서 AI가 실시간으로 물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각 공간이 따로 관리되지만 관 파이프를 설치하고 AI가 센서로 물 이동을 조절합니다. 서울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경기도, 인천의 빈 공간으로 미리 물을 보내는 겁니다.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스펀지가 되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일본의 지하 방수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역,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소유권 문제와 관리 주체 분산, 안전 규정 문제가 있어 협의와 규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수구마다 소형 수력 터빈을 설치해서 빗물 흐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비 올 때마다 전국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이 전기로 펌프 돌리고 가로등 켜고 전기차 충전하면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가 완성됩니다. 해외 소규모 사례는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 참여형 빗물 게임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은 빗물 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LOT를 연결해서 빗물 저장량을 체크하고 이에 따라 세금 감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LOT 연계는 일부 스마트시티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개별 가정보다는 기존 의무시설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당 200에서 300mm 폭우 때 AI 드론이 침수 지역을 감지하고 배수 함대 대형 이동식 펌프가 자동 출동합니다. 드론은 GPS와 센서로 위치를 파악하고 펌프가 물을 배수로 보냅니다. 드론 감시는 카이스트에서 시험 중이지만 드론 투하는 신규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위험한 곳에 갈 필요가 없이 AI가 알아서 구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 건물 방어막으로 모든 신축 건물에 하이브리드 지붕을 의무화합니다. 태양광 패널 플러스 빗물 저장 플러스 AI 관계 시스템이 통합된 구조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고 맑은 날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건물 자체가 미니 발전소 겸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엔 의무화된 사례가 없어서 신규 제안입니다. 옥상에는 1톤 이하의 경량 탱크로 먼저 모아지고 무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빗물은 지하 주차장 탱크에 저장하고 방수 콘크리트로 물 새는 것을 막습니다. 물이 넘치면 비상 배출구로 보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AI가 물을 공원이나 화장실에 뿌리고 넘치면 배수로도 보냅니다. 현재 녹색 지붕과 태양광은 일부 적용 중이고요. 건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는 개인 맞춤 대피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가장 안전한 대피소까지 실시간 경로 안내 및 심지어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5G 자율주행은 진행 중으로 카카오맵 연계로 가능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국 기준 30에서 50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년 전국 침수 피해로 2조 원씩 쓰는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15년에서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 창출입니다. 빗물 에너지, AI 물관리 기술을 글로벌 수출하면 연간 20조 원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린 뉴딜, KT 스마트 지원에 아끼지 않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이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전국 확대하고 있어서 그린 뉴딜로 2030년 일부 완성, 2040년까지 전국 단계적 완전 구축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 지자체 이런 스마트 방안을 적극 요구해 주세요. 기존 빗물 이용 시설에 LOT 연결, 스마트 시설 도입을 지지해 주세요. 침수 상황, 물 흐름을 실시간 제보하면 그것이 AI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작은 참여가 국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국의 침수 문제는 더 이상 기후 탓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또 침수해야 하며 한숨 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는 극한 기후 대응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0mm 이상의 비가 와도 끄떡없는 AI 스마트 국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혁신 아이디어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르케TV의 유존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